여기는 공항 활주로이고 비행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착륙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번쩍이고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건 예정이 없던 비상 착륙입니다. 기내에서 발생한 유도가스로 인해 비행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이죠. 승무원들 중 한 명인 나타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곳 인천공항은 그저 시설이 낙후된 후진국의 공항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착륙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과연 나타샤는 낯선 한국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타샤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이고 아브로라 항공의 승무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작은 아파트 거울 앞에 서서 아브로라 항공의 유니폼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죠. 4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어린 시절의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공항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하늘 위에서의 멋진 모험을 상상했었는데 이제는 비행이 그저 피곤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제 열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또 일본 노선이네. 칼라의 작은 금색 브로치를 달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승객들이 거의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완벽하게 차려입는지 자주 물어봤죠. 하지만 이런 작은 일상적인 습관들이 제 옛 열정에서 남아있는 전부였어요. 러시아의 추운 겨울바람이 제 볼을 빨갛게 물들이며 얼어붙게 하는 가운데 공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행 목록을 확인하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는 노선이었고 한국 영공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생각 속에서 그저 1990년대에 멈춰버린 후진국. 낡은 시설과 형편없는 서비스를 가진 곳일 뿐이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승무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서툰 영어와 너무 매운 음식에 대해 자주 농담을 했었죠. 한국 문화는 그냥 중국이나 일본의 싸구려 복사본이지. 직원 휴게실에서 알렉세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또 제 비행편에 배정되었습니다. 항공사 간부의 조카인 그는 승객들과 동료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탑승하면서 그의 키 큰 모습과 차가운 미소가 제 옆에 나타났고 저는 또 하루 종일 그의 실수를 덮어줘야 하는 상황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외삼촌이 항공사 임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륙 전에 모든 것을 점검하는 동안 비행기는 낮게 윙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기내를 오가며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이 평범한 하루, 이 평범한 비행, 이 평범한 삶이 제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깊은 내면 어딘가에선 좀 더 의미 있고 도전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죠. 비록 그런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승객들이 탑승하고 문이 닫히고 우리는 일본 나리타를 향해 이륙했어요. 음료를 서빙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챘죠. 이상한 냄새가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해지면서 기내에 퍼지고 있었어요. 썩은 달걀과 상한 양파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냄새였어요. 화학 물질 같고 위험한 냄새였죠. 그때만 해도 이 냄새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냄새 맡아보셨어요? 다른 승무원 이리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코를 찡그리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죠. 아마 누군가의 음식 냄새겠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십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에 걸린 줄 알고 재빨리 물을 가지고 달려갔죠. 그런데 곧 한 아이도 기침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즈니스석에 많은 승객들이 구역질을 하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들이 하얗게 변했고 몇몇 여성 승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숨을 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제 머리도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의자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죠. 승무원들도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화물칸 쪽에 있던 동료들의 상태는 특히 심각해 보였어요.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비상 절차를 따라주세요. 혼란 속에서도 제 목소리가 외치고 있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승무원 여러분 비상 착륙을 준비하세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겠습니다. 인천의 또 위급 상황에 밀려 잠시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한 20년간의 편견이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죠. 알렉세이는 상황을 축소하려 했지만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기체는 곧 한국을 향해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빠르게 움직이며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 일을 했죠.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알렉세이가 이상하게 차분한 모습으로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보이는 걸 발견했죠. 작은 창문을 통해 한국의 해안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비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한국에 착륙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공항은 낡고 기본적인 시설만 있을 것이고 비상 대응팀은 느리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이라는 곳인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귀가 아프게 먹해졌고 산소 마스크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야 가장자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팔걸이를 꽉 잡고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제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어디에 착륙하든 상관없이 그저 안전하게 착륙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제 심장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비상 상황에 한국 같은 후진국 공항이 대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손이 계속 떨리는 가운데에도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나눠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작은 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낡은 장비만 있는 초라한 비행장이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한동안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수십 대의 비상 차량들이 활주로에 완벽한 대형으로 늘어서 있었거든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모두 마치 장난감 병정처럼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물 흐르듯 질서 정연한 대응은 마치 연습된 공연 같았어요. 착륙 준비하세요. 기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자리에 몸을 고정했죠. 바퀴가 땅에 닿으면서 큰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우리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비상 대응이 놀라운 속도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특수 방호복을 입은 팀들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들은 마치 수년간 연습해온 무용수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각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승객들을 빠르게 확인하며 색깔 태그를 달아주고 있었어요. 빨간색은 매우 위중한 상태, 노란색은 아픈 상태, 초록색은 대체로 괜찮은 상태를 의미했죠. 중증과 경증 환자를 구분하고 신속하게 옮기는 모습은 러시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죠.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승무원 중 한 명이 외치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특수 의료 장비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며 외치고 있었죠. 짧은 갈색 머리를 한 승무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나경이라고 해요. 한국 승무원 중 부기장입니다. 러시아어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는 동안 저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공항 안에 마련된 임시 응급진료소는 마치 진짜 병원 같았어요. 의료용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사와 간호사들이 각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태블릿으로 심장, 박동과 호흡을 확인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정보가 즉시 중앙 컴퓨터로 전송되고 있었죠. 혈압부터 폐 기능 검사, 혈액 검사까지 모든 데이터가 즉시 전송되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결과를 받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즉시 확인이 가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수민 의사를 만났는데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는 전문적인 태도와 잘 어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통역사를 통해 제 검사 결과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폐 기능이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며칠만 더 지켜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자신감 있는 영어로 말했어요. 뛰어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오래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외국인 우리를 특별 대우하는 거겠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런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의심은 공항 보안팀이 병실로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어요. 나타샤 씨, 탑승 전 알렉세이의 이상 행동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화면을 통해 알렉세이가 화물 구역을 불안하게 확인하고
수상한 전화를 하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수사팀은 독성가스가 그가 일본으로 밀수하려던 산업용 화학 물질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냈다고 했어요. 그가 비행기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네요. 제 동료인 거만하고 무례했던 알렉세이가 돈을 위해 우리 모두를 죽일 뻔했다니요. CCTV 영상에는 그가 화물칸에서 짐을 옮기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한국과학수사팀은 물질의 출처까지 추적해냈어요. 알렉세이는 결국 인터폴과 한국 당국의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체포되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하게 이낙연과 전수민 의사라는 친구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매일 저를 찾아와 김밥이나 호떡 같은 전통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들은 한국 음식이 그저 매운 음식이라는 제 오래된 생각에 의문을 품게 했죠. 대화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부정적인 생각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퇴원하시면 공항을 구경하실래요? 이낙연이 제안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간단한 투어가 제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가 될 줄은 몰랐죠. 다음날 전수민 의사가 화학물질 검사로 인해 수거된 제 유니폼 대신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작은 친절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있으면서 창 밖으로 인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색채와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죠. 창문 너머 공항의 일부가 보였는데 밤에도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분주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구시대적인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간호사가 차를 가져오면서 휴대폰의 번역 앱을 사용해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번역이 아주 정확해서 놀랐어요. 전에는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제가 한국에 대해 믿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곳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퇴원 후 이낙연의 안내를 받으며 인천공항을 걷고 있자니 마치 미래로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로봇들이 반짝이는 바닥 위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어떤 로봇은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다른 로봇들은 청소를 하거나 짐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승객 안내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자동 청소 로봇이 바닥을 닦으며 수화물을 실어 나르는 로봇까지 있었어요. 면세점은 마치 쇼핑몰 같았고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었어요. 공항 내 샤워실과 영화관, 박물관까지 갖춘 편의시설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어요. 음식 코트에서는 갓 지은 비빔밥을 맛보고 있었어요. 채소와 고기 그리고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화려한 색감의 밥그릇이었죠. 고소하고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했던 그 맛의 폭발은 러시아에서 맛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2층에서 맛본 비빔밥과 떡볶이, 편의점에서 발견한 수십 종의 컵라면은 러시아에서 경험할 수 없던 풍부한 맛이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음식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소통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느끼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저는 자책했어요. 제 진짜 교육은 대한항공의 선임 승무원인 김지연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 멘토가 되었어요. 승무원이 되는 것은 그저 음료를 서빙하고 안전 절차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김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며칠 동안 김지연은 공항에서 한국 문화를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예의 범절, 눈치 보며 상황을 읽는 능력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감정적 연결이라는 개념까지요. 매 수업은 제가 수년간 무시해왔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어요. 김지연의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4년 전 제가 폭설 때문에 모스크바에 발이 묶였거든요. 그때 한 러시아 가정이 저를 받아들여 제가 두렵고 외로울 때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언젠가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판단적이고 편견에 찬 나타샤는 사라지고 있었고 대신 자신의 무지에 겸손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뜬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죠. 다음날 병원에서 전수민 의사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나타샤 씨, 한국 항공사에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을 찾고 있어요. 지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몇 마디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떠돌이처럼 느껴졌던 제 앞길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그런 생각에 웃음이 났을 텐데 지금은 가슴속에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지원 절차는 놀랄 만큼 체계적이었어요. 이력서와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비자 문제는 항공사에서 전담해 주었어요. 온라인 시스템은 사용하기 쉬웠고 서류 요구사항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고려하는 거예요. 이나경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글로벌 인재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면접 준비가 제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하고 틈날 때마다 기본 회화를 연습하고 있었죠. 김지연은 현직 승무원들과 모의 면접을 주선해줬고 이나경과 전수민이 추천해준 앱으로 기초 회화부터 익혔어요. 면접 전날 밤 두려움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다시 경력을 쌓겠다고 생각한 게 무모한 일이었을까? 인천공항의 전망대에 서서 해질녘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저와의 저녁 약속에 제가 나타나지 않자 전수민 의사가 저를 찾으러 왔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녀가 털어놓았어요. 저는 너무 향수병에 시달렸고 실수를 했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그 불편함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밤새 대화를 나누면서 전수민 의사는 저를 치료해준 친절한 의사 그 이상이 되었어요. 내일은 어제처럼만 해요.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처음엔 싫어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보이죠? 그걸로도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활주로가 보이는 곳에서 심호흡을 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면접실은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5명의 면접관이 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중립적이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나타샤 씨, 당신에게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순간 저는 준비한 답변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가졌던 편견들과 그 편견 때문에 부당하게 판단했던 한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친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나경, 전수민 의사, 김지연이 제게 보여준 항공업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항공사 관계자들은 그녀의 위기 대처 경험과 러시아어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감정에 스스로 놀라면서 말을 마쳤어요. 러시아 승객들이 이제 제가 보는 것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볼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 후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수석 면접관인 50대의 포용력 있는 여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거예요. 합격 통지서는 3일 후에 도착합니다. 호텔방에 서서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구원이었죠. 제가 되어온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사람이 될 기회였어요. 처음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편견했던 자신이 민망할 정도였어요. 이나경, 전수민 의사, 김지연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그들의 기쁨이 이 순간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축하했는데 그곳에서 처음 마셔본 소주를 맛보고 인기 한국 노래의 후렴을 배웠어요. 제 억양 때문에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닌 포용의 웃음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전수민 의사가 작은 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고 저는 전 세계를 잇는 다리를 위하여 응답했어요. 한국 항공사 유니폼을 처음 입던 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방 거울 앞에 서 있었는데 창밖으로 인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작지만 세련된 공간이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남색 재킷과 스커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새로운 삶의 철학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훈련은 어렵고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주로 한국인과 필리핀, 중국 출신의 새 동료들은 안전 시연을 우아하게 해내는데 저는 낯선 장비를 다루며 실수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처럼 실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배움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제 한국어 파트너인 민지가 5번째로 한국어 안내 방송을 망친 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지난주만 해도 어서오세요를 발음할 때 엉망이었잖아요. 오늘은 비상 절차 전체를 완벽하게 해냈어요.
언어는 여전히 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매일 밤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잠들고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직원이 인내심 있게 제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제 첫 비행은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이었는데 제 여정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한국 항공사를 대표하면서도 러시아 승객들에게 모국어로 인사하고 있으니 제 위치에 독특한 힘이 느껴졌어요. 한 러시아 노부인이 제가 그녀의 짐을 보관하는 것을 도와드릴 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당신은 러시아인인데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편견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문화 사이의 달이에요. 라고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전통 한지에 쌓인 작은 선물을 건넸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몇 달 동안 수없이 반복된 장면이었어요. 한국의 효율성에 회의적이던 러시아 사업가들은 제 꼼꼼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단골이 되었고, 러시아 방문에 불안해하던 한국 관광객들은 제가 문화적 기대치를 설명하고 관광지를 벗어난 진짜 맛집을 추천해주자 무척 편안해했어요. 쉬는 날에는 이나경, 전수민 의사와 함께 서울을 탐험하며 두세 개에 걸친 삶을 천천히 구축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러시아 문학과 음악을 소개했고, 그들은 제게 김치 담그는 법과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걱정하셨지만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세련된 모습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도 한국 문화를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깨닫게 된 것은 그 비상 착륙 사고가 있고 1년이 지난 후였어요. 도쿄에서 환승하는 동안 외삼촌의 인맥 덕분에 최소한의 감옥형을 살고 나온 알렉세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승무원 근무 중인 저에게 다가와 조롱하듯 말했어요. 아직도 한국 흉내 내고 있어. 언제 진짜 항공사로 돌아갈 거야? 1년 전이었다면 그의 말이 저를 상처 입히거나 화나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저 차분한 연민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언젠가 당신도 사랑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마음이 열리는 선물을 경험하길 바랄게요. 그날 저녁 우리 비행기가 일본을 향해 이륙할 때 저는 갤리객실에서 석양이 구름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우리의 위치와 아름다운 전망을 안내하고 있었죠. 그 순간 국가와 문화 사이에 떠 있으면서 진정한 소속감은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기로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임을 마침내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 비상 착륙은 단순히 비행 경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여정을 바꿔놓았어요. 가장 중요한 여행은 우리 자신의 가정이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를 데려가는 여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해요. 한국의 하늘을 날며 새로운 꿈을 이루는 길 위에서 더 이상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편견을 입에 담지 않아요. 러시아에서 자랐지만 마음의 고향은 어느새 인천공항이 되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제 유니폼에 금색 브로치를 달 때마다 더 이상 공허한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이어지는 연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어요. 한때 공항 창문에 코를 대고 있던 어린 소녀는 여전히 제 안에 살고 있지만 그 꿈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위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위기는 알고 보니 제 인생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비상 착륙이 제가 속한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의 귀환이 된 거예요. 그 모든 변화는 바로 그날 비상 착륙이라는 위기가 만들어준 기회 덕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연한 위기가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